예, 안녕하십니까. 단대건프 행사에서 실시간 협업 시스템 구축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강창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실시간 웹 메시징 솔루션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회사는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AI MVP로 활동 중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프라인 활동은 거의 중지하고 온라인상에서 각종 개발 관련된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언택트 시대 필수 교양 실시간 웹 메시징 기술 중에 하나인 ASP.NET Core 3.1 기반에서 제공하는 시그널 R이라는 실시간 웹 메시징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ASP.NET Core 3.1 기반으로 시그널 R과 웹 API 기술 그리고 MVC 패턴 기반으로 해서 ASP.NET Core 최신 기술 기반의 실시간 협업 시스템을 KTDS라는 대기업과 협업하여 해서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달부터 런칭을 시작을 했고요. 실제 사용자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축 사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NET Core를 실제 리눅스 서버 CentOS 7에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CentOS 7 기반의 분산형으로 여러 대의 서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웹 기술을 적용해서 적용하고 각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산형으로 구축됐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관련된 이제 처음에는 .NET 코어에 대한 부분, .NET 5에 대한 이런 내용을 좀 언급을 드리고요. 시그널 R이라는 기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그널 R 기반의 분산형 메시징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어떠한 기술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 이번 구축 사례에서 사용된 시그널 R 기반과 레디스 백플레인 기반의 실제 고객사 서버의 구축형으로 구축하는 사례를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발표 시간은 60분을 준비했지만 이제 녹화나 이런 부분 문제로 인해서 40분으로 일단 발표 시간은 제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알람을 좀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종 소스 개발 코딩은 직접 함께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코딩을 직접 함께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그널 기반의 웹 채팅 부분 개발 방법과 그리고 분산형 기반으로 해서 애저 시그널 R 서비스와 레디스 백플레인 기반의 분산형 시그널 R 기반의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스는 별도로 제공드릴 예정이고요. 해당하는 소스를 직접 보면서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일단 코딩적인 부분은 가이드를 해드릴 예정이고 직접적인 코딩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까만색 화면 띄워놓고 얼굴을 안 보여드리니까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접니다. 강창훈이고요. 단내 쪽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 행사할 때는 종종 보셨을 거예요. 챗봇 개발할 때도 많이 강의를 했었고요. 요즘은 이제 단내 코어 쪽으로 많이 집중을 회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에 더 종종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널 R 기술 기반의 실시간 웹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실시간 웹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리얼타임 웹 테크놀로지라고 하고요. 실시간 웹이라는 기술은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에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연결 기반에서 어떤 창작자가 정보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즉시 해당하는 정보나 컨텐츠,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JSON 형태의 데이터일 공산이 큽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수신해서 정보나 데이터를 소비하는 형태의 기술들을 말하고요. 대표적인 이런 이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웹 기술, 실시간 웹 기술로는요, HTML5의 하이스펙인 웹소켓 기술하고요. 웹 RTC라는 기술이 대표적인 실시간 웹 기술입니다. HTML5 웹소켓은 텍스트 기반의 문자열을 전송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랑 웹 서버랑 연결 기반의 웹 서버에서 문자열 데이터를 이렇게 브라우저의 연결 기반으로 푸시를 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이라고 하면 단순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제이슨 형태의 문자열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담아서 전달하고 싶으면 제이슨 포맷으로 해서 문자열을 전달을 하면 되고요. 단순하게 텍스트를 보내고 싶으시면 보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웹소켓은 문자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제 실시간 웹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 RTC라는 기술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활성화가 일어나고 지금 현재 비대면 시장에서의 영상, 음성 그리고 영상 통화, 그리고 영상 회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의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예요. RTC,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영상, 음성을 말합니다. 물론 웹 소켓처럼 텍스트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화면을 공유한다거나 이제 현재 뭐 통화 중에 있는 정보를 녹화한다거나 영상을 녹화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구글 밋 같은 이제 화상 통화, 화상 회의 솔루션들을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웹 브라우저에 별도 플러그인 설치 없이 순수 웹 브라우저만으로 화상 통화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웹 RTC예요. 사실 웹 RTC 코딩은 되게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서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HTML5 웹소켓 기반과 웹 RTC 기반 그리고 인공지능 챗봇 기반의 3개의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3개의 기술을 다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고객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맞춰서 이렇게 솔루션을 구축해서 제공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실시간 웹 대표 기술들을 이용해서 구축된 이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들 대표 주자로는 페이스북이나 슬랙이나 잔디, 빗썸 이런 이제 실시간성의 웹소켓 기반으로 통신하는 기술 기반으로 해서 서버 쪽 푸시 기술을 이용해서 채팅이나 협업 툴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 정보 데이터나 차트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게 HTML5의 웹소켓입니다. 예. 자, HTML5 웹소켓을 좀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HTML5 웹소켓은 웹브라우저 측 기술이에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탑재되어 있는 HTML5의 하이 스펙으로 웹소켓이 제공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웹소켓을 사용하시려면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되고요. 반드시 웹소켓을 사용해서 어떤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 쪽에 특히 웹 서버 쪽에 이 웹소켓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언어별로 다 제공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건 이제 Node.js의 Socket.io라는 기술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채팅 개발할 때 많이 쓰죠. 그리고 C# 기반의 ASP.NET에서는 시그널R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스프링 소켓 JS, 파이썬 언어에서는 웹소켓이라는 다양한 언어별로 다 지원되는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귀에 많이 익숙한 그런 기술로는 노드 소켓 IO를 많이 이해를 하시죠. 그렇지만 C샵에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기술이 있습니다. ASP.NET의 시그널R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쉽게 노드.js보다 더 쉽게 채팅 및 협업 툴을 개발하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쉽습니다. 예. 자, 단넷코 시그널R을 소개하는데 단넷코어와 단넷 프레임워크와 단넷 5를 소개를 안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넷코어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2002년도부터 벌써 한 17년, 18년 돼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단넷을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단넷 프레임워크가 나온 건 한 17, 18년 돼가는 것 같은데 단넷 1.0, 2.0, 뭐 4.0 이렇게 계속 버전업을 해왔지만 단넷 프레임워크의 이제 그 큰 문제는 그거였죠. 윈도우즈 OS만 작동됐어요. 그래서 단넷 프레임으로 개발된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단넷 프레임워크로 개발한 윈도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은 윈도우즈 OS에서만 작동되는 한계성이 있었죠.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윈도우즈 서버, 리눅스 서버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맥OS도 지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큰 제약사항이 있었던 반면에 전체적인 시장이 다 리눅스 서버 기반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장이 재편되면서 윈도우즈 서버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았던 관계로 오히려 단넷과 C샵 기술이 많이 위축되던 시절이 있었고요. 한 10년, 요 근래 한 10년 동안은 완전 위축돼서 쪼그라들어 있었던 상황이죠. 너무 자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쪼그라 있었는데, 영웅이 나타났죠. 샤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취임하면서 단넷이라는 기술뿐만 아니라 MS의 모든 기술을 클라우드 퍼스트, 오픈소스 기반, 그리고 오피스 퍼스트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퍼스트 기반으로 해서 변화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를 외쳤지만,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는 성공한 것 같아요. 완전히 성공한 것 같고, 모바일 퍼스트는 이제 의외로, 글로벌적으로는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먹혀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오픈소스 퍼스트라는,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단넷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개발 툴 그리고 각종 이제 개발 기술들에 대해서 오픈소스화를 진행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단넷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화해서 만들어진 게 단넷 코어 기술입니다. 단넷 코어는 크로스 플랫폼을 지향을 하죠. 즉 단넷 코어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리눅스 서버, 윈도우즈 서버, 맥 OS 서버에 다 작동되게끔 하는 게 목표로 처음에 설계를 했고, 지금 현재 최신 버전으로는 단넷 5가 올해 11월 달에 릴리즈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단넷 5와 단넷 코어와 단넷 프레임워크의 그 차이가 뭔지는 이제 다음 장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넷 코어는 기존에 있던 각종 단넷 프레임워크들을 통합한 버전이 단넷 5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넷 프레임워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단넷 프레임워크,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을 외치며 만들어진 단넷 코어, 그리고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자마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네이티브 앱을 1타 3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마린을 지원하는 모노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이 3개의 단넷 계열의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이 3개를 다 통합한 게 단넷 5입니다. 그래서 단넷 5에서는 윈도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웹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든 C샵으로 개발할 수 있는 VB 단넷과 C샵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단넷 5 프레임워크 하나로 다 통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윈도우 데스크탑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단넷 프레임워크를 썼고 웹 어플리케이션 크로스 플랫폼을 개발해야 된다 하면 단넷 코어를 썼고 모바일 네이티브 앱 크로스 네이티브 앱을 개발해야 된다, 자마린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모노 프로젝트 프레임워크를 썼죠. 이런 이제 C샵 개발자가 여러 프레임워크를 쓰면서 혼란을 가져왔었는데 그게 하나의 개발 프레임워크로 통합된 게 단넷 5입니다. 자, 단넷 5의 단넷 5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단넷 5의 단넷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넷을 의미합니다. 단넷 코어, 단넷 프레임워크, 단넷 모노 프로젝트 요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단넷으로 부르겠다 해서 단넷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5라는 것은 왜 붙었을까요? 원래 단넷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발전을 해왔죠.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단넷 코어 1점, 2.0, 3.0, 최신까지는 3.1 버전이 최신 버전이었다가 단넷 코어 3.1에서 갑자기 단넷 5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어요. 4점도 단넷 코어 4라고 하지도 않았고 단넷 코어라는 이름도 버려버리고 그냥 단넷 5로 이전을 했죠. 이전을 하면서 단넷은 좋아요. 근데 5는 어디서 왔냐면 이제 저희가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클래식한 옛날 쓰던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 요 자체가 예전에 최신 버전들이 단넷 4.0 버전이에요. 단넷 프레임워크 4X 버전. 그리고 단넷 프레임워크에서는 단넷 4X 버전이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의미 있는 버전이거든요. 근데 단넷 코어 4로 쓰기에는 단넷 코어 4로 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단넷 프레임워크
코어 X 버전들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아예 단넷 코어 4라고 명칭을 하지 않고 단넷 코어라는 이름도 버려버리고 단넷 코어 대신에 단넷이라는 용어를 쓰고 4 대신에 5라는 이름을 붙여서 단넷 5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의미를 단넷 5라는 이름에서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단넷을 의미하는 단넷. 최근까지 사용되던 단넷 4X, 그리고 단넷 프레임워크 4X, 단넷 3.x 버전을 다 버려버리고 완전 새롭다라는 5 버전으로 바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래서 단넷 5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윈도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WPF, 윈도우즈 폼, UWP 이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PF는 아시다시피 윈도우 데스크탑을 개발할 수 있는 윈도우 프레젠테이션 프레임워크이죠. 이건 이제 병원이나 제조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 UX를 자유자재로 XML 기반의 제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윈도우즈 폼은 비주얼 베이직 쓰던 때부터 회색 바탕에 이렇게 쓰던 윈도우 데스크탑 개발할 때 쓰던 기술이고 UWP는 아시다시피 윈도우 10 전용 앱으로 개발해서 윈도우 스토어에 올려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10 전용 모바일 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론 사용자용 윈도우 10에서도 사용이 되고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나 IoT 기기에서도 작동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넷 5 기반에서 웹을 개발할 때는 ASP 단넷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각종 클라우드 관련된 개발도 가능하고요. 자마린도 이 단넷 5 하나로 통합돼서 개발을 할 수 있고요. 유니티 게임 개발할 때도 사용하고 IoT나 ML 단넷, 머신러닝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툴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발 툴이죠. 그리고 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코드 에디터로 엄청 글로벌 1위로 각광받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양하게 이런 코드 개발 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단넷 프레임워크의 그 일정을 간단하게 보면 현재가 2020년이죠. 2020년 12월 달인데 단넷 5가 11월 달에 오픈이 됐습니다. GA 버전이고요. 항상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이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는 LTS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LTS 버전으로만 보면 2019년도에 나온 단넷 코어 3.1이 LTS 버전이고요. 그리고 단넷 5 계열로는 단넷 6.0이 21년도 내년에 LTS 버전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넷 5가 11월 달에 발표가 됐지만 의미 있는 획기적인 개발 프레임워크이긴 하지만 GA 버전이고 롱텀 서포트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솔루션을 개발을 한다거나 할 때는 되도록이면 LTS 버전, 그래서 3.1이나 6.0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할 것을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술 지원이 되는 LTS 버전이 3.1과 6.0으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솔루션 개발에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현재 LTS 3.1 버전의 LTS를 현재 기반으로 해서 모든 솔루션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6.0이 21년도에 내년도에 발표가 되면 LTS 버전이 나오면 5.0 기반은 건너뛰고 바로 6.0으로 솔루션을 재편해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자, ASP.NET이 뭘까요? ASP.NET은 단넷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기술이죠. ASP.NET을 안에를 살짝 들여다보면 크게 보면 개발 기술로는 MVC, 웹 API, 시그널 R 세 가지의 핵심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SP.NET 프레임워크는 단넷 프레임워크 안에서 단넷 5든 단넷 코어 3.1이든 단넷 프레임워크이든 다 ASP.NE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ASP.NET MVC는 웹 서버 기반에서 MVC 패턴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ASP.NET 웹 API는 ASP.NET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손쉽게 오픈 API를 개발할 때 사용을 합니다. RESTful 서비스 개발할 때는 웹 API를 사용하고요. ASP.NET 기반의 실시간 웹 기술, 웹소켓 기반의 서버 측에서 웹소켓을 지원해주는 실시간 푸시 기술이나 웹 푸시 기술이나 실시간 메시징 기술을 구현하고 싶으실 때는 시그널 R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주로 다룰 주 기술이 바로 이 시그널 R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넷 개발자분들은 ASP.NET MVC 하나만 기억을 하시는데
MVC나 웹 API만 주로 사용하시는데 시그널 R의 존재가 많이 약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기술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성숙해 있는 기술이에요. 이건 .NET 프레임워크 때부터 제공되던 기술이고 .NET 코어부터 나온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NET 프레임워크에도 시그널 R이 있고요. .NET 코어에도 시그널 R이 있고요. 물론 .NET 5에도 시그널 R이 핵심 기술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가장 강력한 .NET C#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기술이죠. 예. 자, 좀 더 들어가서 ASP.NET 시그널 R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앞에서 말하는 ASP.NET 시그널 R은 .NET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시그널 R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SP.NET 코어 시그널 R은 .NET 코어 3.1이나 .NET 5에서 제공해주는 시그널 R 기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는 ASP.NET 시그널 R은 윈도우즈 서버에서만 작동된다는 것과 그리고 IIS 종속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ASP.NET 코어 시그널 R은 윈도우즈 서버, 맥OS, 특히 리눅스 각종 에디션에서 다 돌아가고요. .NET 코어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NET 5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돌아가는 크로스 플랫폼용 웹 메시징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자, ASP.NET 코어 시그널 R로 좀 더 들어가 보면 ASP.NET 기반의 크로스 플랫폼, 즉 리눅스 서버, 맥OS, 윈도우즈 서버 다 지원을 합니다. 실시간 웹 개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ASP.NET 코어 자체가 오픈소스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실제 소스도 다 보실 수 있고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하세요. 잘못 건드리면 이제 힘드시겠지만. 여튼 .NET 언어를 이용해서 C#과 VB.NET을 이용해서 서버 기반에서 웹 브라우저로의 푸시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아주 용이하고요. 연결 관리, 웹 브라우저랑 웹 서버의 연결 관리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게 핵심 주요 기술이고, 모든 연결된 웹 브라우저랑 웹 서버 기반에 연결된 웹 브라우저의 모든 웹 브라우저,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말합니다. 웹페이지를 보고 있는 웹 브라우저. 사용자들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연결된 웹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웹 브라우저에 대한 브로드캐스팅, 전체적으로 쫙 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별 클라이언트 또는 그룹 채팅, 개별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특정 브라우저, 특정 사용자한테만도 푸시가 가능하고요. 특정 그룹을 묶어서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서 채팅방별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능들, 쉽고도 아주 좋은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단일 웹서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서비스를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제공 사항이 있고요. 사용자가 많아졌을 때 동시 접속자가, 특히 채팅이라는 것은 동시 접속자가 관건입니다. 사실은요. 크게 확장할 때요.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10,000명, 10만 명, 하물며 100만 명이 채팅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옆에 채팅이 붙어 있잖아요. 특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거나 아니면 인기 있는 그 동영상 같은 경우는 동접자가 채팅창에 엄청 많이 붙어서 채팅을 합니다. 실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10만 명이면 채팅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채팅도 10만 명의 동접자가 필요해요. 동접 환경이요. 그런데 하나의 단일 서버로 그 채팅 세션을 처리하거나 통신하는 데는 서버에 포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 5,000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아도 동접자를 5,000명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리눅스 서버는 저도 정확하게 그거 OS별로 에디션별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접자가 5,000명이 넘어간다. 윈도우즈 서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5,000명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서버를 늘릴 수밖에 없고 스케일 아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버를 늘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서버를 늘리게 되면 이 웹 채팅 서버가 서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웹 서버랑 웹 브라우저랑 통신할 때는 커넥션 아이디라는 세션 정보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웹 서버 입장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인식을 합니다. 일종의 세션이죠. 세션인데 커넥션 아이디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런데 이런 커넥션 아이디가 웹 서버에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웹 서버가 분산이 되고 특히 이제 서버가 여러 대 스케일 아웃이 되게 되면 이 연결 정보를 하나의 서버나 하나의 저장 매체를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케일 아웃을 해줘야 되고 사용자 연결 정보들을 한쪽에서 통합 관리를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런 다양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다양한 두 가지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애저 시그널 R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비스만 신청하면 바로 쓰실 수가 있고 개발 방식은 시그널 R 기반으로 개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분산이나 토큰 관리나 연결 접속, 이런 이제 동접자에 대한 처리는 다 애저의 시그널 R 서비스가 대체해 줍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엄청 쉬워요. 오늘 이제 가이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요거는 이제 애저 인프라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애저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고도 폐쇄망이나 아니면 자체 네트워크망이나 자체 서버 기반이나 자체 클라우드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레디스 백플레인이라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직접 구축하는 형태예요. 애저랑 전혀 상관없이 서버만 있으면 레디스 백플레인 환경을 구축을 해놓으면 폐쇄망 환경에서도 가능하고요. 물론 클라우드를 직접적으로 구축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가능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가능해요. 예.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저의 VM 기반에서도 가능하고요. 뭐 AWS VM 기반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가능하고 이제 좀 더 트래픽에 대해서 무한대로 사용하시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시려면 애저 시그널 R 서비스를 권장드리지만 10만 명, 100만 명 기반의 그 서버를 확 늘려가면서 스케일아웃 해가면서 하신다라고 하면 레디스 백플레인도 좋은 대안입니다. 자, 실시간 웹 채팅 개발하는 거에 대한 시그널 R 기반의 실시간 웹 채팅 개발하는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요건 코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 제가 저희 회사 오픈 공개 그 기술 세미나를 저희 회사는 매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M소프트웨어의 오픈 공개 기술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자료인데 시그널 R을 기반으로 해서 웹 채팅을 처음 개발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했고 그 세미나에 관련된 내용을 다 이렇게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따라하시면 쉽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매뉴얼은 여기 보시면 이 링크, 물론 링크 정보는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독수 문서입니다. ASP.NET의 독수 문서고요. ASP.NET 코어에 실시간 웹앱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실시간 웹앱을 ASP.NET 코어 시그널 R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독수 문서예요. 요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단지 웹앱 프로젝트 템플릿을 ASP.NET 코어 3.1에 MVC 패턴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만들었다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웹 채팅을 얼마나 빠르고 쉽게 개발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단넷 개발자이거나 단넷 개발자가 아니어도 가이드가 잘 돼 있어서 이대로 쭉 따라하시면 쉽게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슬라이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스텝이 1에서 8까지 쭉 따라해 보시면요. 웹 채팅을 수수하게 개발하실 수 있고요. 코딩은 직접 하지 않고 내용만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고 실제 내용은 방금 보여드렸던 독수 문서나 아니면 제가 제공해 드린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웹 채팅 개발할 때는 시그널 R 기반의 기본 웹 채팅 개발할 때는 ASP.NET Core 웹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요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새 프로젝트 만드시고 MVC 패턴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ASP.NET Core 3.1과 .NET Core 3.1 기반으로 해서 MVC 패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만드는 절차는 이대로 쭉 따라하시면 되고 독수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만드셔서 디버깅을 일단 해서 띄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해주셔야 될 건 시그널 R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추가해 주셔야 돼요. 추가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독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 라이브러리를 추가했으면 서버 쪽 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랑 1대1로 상대할 서버 측의 허브라는 클래스, 시그널 R 허브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폴더를 허브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챗 허브라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이런 설정을 해주게 되면 아까 설치하신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랑 핑퐁을 치면서 채팅을 주고받으실 수 있어요. 직접 해보시면 엄청 간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그널 R 허브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프로젝트 내 스타트업 해당하는 이제 그 ASP.NET 프로젝트 안에 startup.cs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곳에 시그널 R을 쓸 수 있는 두 가지의 설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figuration 서비스 안에 service.signal R을 메서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configure라는 그 메서드 안에 여기 엔드포인트를 하나 추가해 주시게 되면 다시 이제 실행해 보시면 채팅이 이루어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팅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채팅 웹페이지는 그냥 뷰 페이지에다가 만드시면 되고 뷰즈 폴더 안에 index.cs html에다가 해당하는 소스를 카피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소스는 아까 독수문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독수문서에 있는 소스 카피해서 넣고 돌려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브라우저를 두 개 띄워보시고 이렇게 채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팅 닉네임과 채팅 내용을 해서 같은 URL을 호출해서 브라우저를 두 개 띄워놓고 해보시면 금방 이렇게 서로 간에 채팅을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단순한 이제 그 간단한 채팅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채팅방 기반에서의 그룹 채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 소스를 다 제공해드립니다. 참고로. 그래서 소스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그룹 채팅하는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고 뷰 페이지를 하나 별도로 만드는 구성으로 저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따라해 보시면 그룹 채팅을 얼마나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룹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룹스라는 groups.add to group sync라는 것을 통해서 시그널 R에서 제공해주는 그룹 채팅 관리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현재 접속한 사용자와 만들려고 하는 채팅방 이름, 그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팅방 이름을 던져주면 채팅방을 무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으로 만들고 해당하는 채팅방 기반으로 해서 채팅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사용자들한테 허브 클래스에서 웹브라우저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콜러, others in group, client, group 이라는 이런 메서드들을 속성을 제공하는데요. 콜로는 현재 접속한 사용자한테만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방식이고 others in group은 그룹 채팅을 할 때 해당 그룹 안에 나를 뺀 현재 접속한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특정 사용자한테만 커넥션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채팅방 안에 모든 사용자한테 채팅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는 그룹 하시고 해당하는 채팅방에 이름을 넣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채팅방에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브로드캐스팅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다양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1시간도 안 돼서 채팅을 다 구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나눠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사례들도 많잖아요. 지금은 MVC 패턴을 서버에서 웹 채팅 페이지랑 허브 클래스가 같은 곳에 존재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아닌 경우는 방금처럼 하시면 되고요.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서버에서는 허브 클래스 기반으로 해서 채팅 메시지만 제공해주는 채팅 메시지 시스템만 제공해주는 기능만 제공하고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리액트나 뷰제이스나 하물며 jQuery나 이런 거 또는 다른 웹사이트, 별개의 PHP로 개발된 웹사이트든 파이썬 장고로 개발된 웹사이트든 노드.js로 개발된 웹사이트든 ASP.NET 클래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웹사이트든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ASP.NET Core 3.1로 개발된 허브랑 통신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아예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크로스 도메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startup.cs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크로스 도메인을 지원해주는 걸 추가해주게 되면 시그널 R이 크로스 도메인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크로스 도메인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그널 R 관련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CDN으로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 CDN만 참조하면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프론트 엔드에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스태틱한 정적 웹페이지에서도 요거 CDN만 추가하시고 동일하게 스크립트 코딩을 해주시게 되면 채팅을 아까 하셨던 방식처럼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시그널 R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확장하는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방금 전까지는 시그널 R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일반적인 경우 그냥 단일 웹서버, CentOS 7이나 8이나 이런 웹서버에 서버에 엔진X 웹서버를 올리고 ASP.NET Core 시그널 R로 개발되어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프록시로 올려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돼요. 요것도 이런 방식도 이제 리눅스 서버에 올려서 서비스하는 것도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M소프트웨어 이름으로 또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그룹 이름으로 기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단일 웹 서버에서 하는 경우는 그냥 쉬워요. 그런 식으로 단일 서버로 하면 되지만, 이제 사용자가 많은, 이제 동접자가 많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협업 툴을 개발해야 된다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확장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서버에 동일한 웹 어플리케이션, 분산형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놓고,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놓고, 로드 밸런싱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연결 정보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상당히 어렵죠. 이게 분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웹서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동시 TCP 연결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 서버로는 이제 동접자에 대한 처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대 서버로 분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모든 클라이언트와의 연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한 대 서버에서 연결 세션을 관리하게 되면 다른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푸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AB라는 사용자가 이쪽 서버에 붙어 있고 AB, PC 사용자들은 요 4명의 사용자들은 이 서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채팅이나 협업이 가능하지만 여기 서버 2에 있는 사용자인 이 사용자들과 이 사용자들은 통신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연결 정보가 각 서버에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공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ASP.NET Core 시그널 R 기반의 분산 메시징 기술로 첫 번째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건 Azure 시그널 R 서비스예요. 이거는 Azure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Azure 포탈에 가셔가지고 시그널 R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금방 손쉽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서비스 그 방식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개발은 시그널 R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접속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신에 대한 부분들은 다 Azure 시그널 R 서비스에서 제공을 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가용성, 동접자가 막 늘어나도 이게 이제 그 서버리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자원을 늘리고 사용자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거고요.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것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야 된다는 건 좀 단점이 있지만 클라우드를 안 쓰고도 하는 방법은 좀 이따 또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방식은 웹브라우저죠. 클라이언트가 일단 저희가 ASP.NET 시그널 R로 개발한 웹 서버를 별도로 이제 한두 대는 최소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개발한 ASP.NET 시그널 R 웹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놓은 곳에다가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Azure 시그널 R로 서비스를 리턴해 주고요. 리턴할 때 저희 쪽 토큰을 담아가지고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Azure 시그널 R에서 어떤 이제 그 사용자를 위한 인증 토큰을 발급을 받아와서 그 인증 토큰을 사용자한테 최초에 한번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이제 실제 그 메시지를 보내고 주고받을 때 그리고 사용자 인증 할 때는 항상 Azure 시그널 R을 통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 쪽에서 제공해 줄 것은 이제 통신에 대한 그 채팅이나 업무 로직에 대한 프로세스만 시그널 R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발생하는 이런 그 통신, 연결 기반의 통신은 Azure 시그널 R과
사용자 웹브라우저 간의 연결만으로 다 처리가 되고 사용자가 접속자가 많아져도 자동으로 얘가 그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동접자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가장 큰 규모의 서비스를 구축할 때는 이 방법이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예. 사용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관련된 소스가 다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준비한 소스가 있으니까 그 소스를 다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40분을 지금 발표할 예정인데, 벌써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있네요. 그래서 애저 시그널 R 기반에서 서비스하는 방법은 예전에 한번 이제 단넷 대부 행사에서 한번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그 관련된 개발 소스도 다 제공해드릴 거고요. 대략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시그널 R 서비스를 신청하시고요. 애저 포털에 가셔서 그리고 ASP.NET 시그널 R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시그널 R 1.4.3이라는 패키지, 누계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하신 다음에 관련된 정보들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ASP.NET Core 시그널 R 분산 메시징 기술로 Redis Backplane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저랑 전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애저 상에서도 쓸 수 있어요. 애저 VM 상에서도 쓸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애저랑은 상관없이 자체 서버망을 통해서 구축하실 수도 있고 하물며 폐쇄망으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축해드린 KTDS 같은 경우는 현재 폐쇄망 환경에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예, 전혀 서버들이 인터넷망이랑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구축을 했고요. 애저 클라우드 VM 상에서 분산형으로 구축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KTDS 내부의 폐쇄망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개망, 클라우드의 VM상 또는 폐쇄망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원리는 어떠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애저 시그널 R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서버들을 여러 대 두고요. 이 여러 대를 로드 밸런싱으로 엔진엑스로 하던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버 뒤쪽에다가 레디스가 설치되어 있는 레디스 백플레인을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서버 한 대가 필요하고요. 보통은 이제 DB 서버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DB 서버에다가 레디스 설치하고 레디스 백플레인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서버에서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오면 이 서버가 일반적인 경우는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브라우저에서 메시지를 보내오면 서버에서는 그 메시지를 다시 레디스 서버에다 보내고 이 레디스 서버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 레디스 서버에 이렇게 세 대의 서버가 연결되어 있으면 세 대의 서버에 브로드캐스팅을 해요. 펍섭이라고 보통 하죠. 이벤트에 대한 펍섭 기능을 레디스 백플레인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무조건 레디스에 보내고 레디스는 이 받은 메시지를 모든 서버에다 보내면 각각의 서버들이 레디스 백플레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다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보내는 겁니다. 구조가 뒤에 있다고 해서 백플레인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앞단에 있는 게 아니고 뒷단에 있고 서버들과 레디스 백플레인과 통신을 하면서 여기서 그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모든 서버로 중계해주는 기능을 통해서 이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관련된 소스도 여기 다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소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에 레디스를 설치하거나 리눅스 서버에 레디스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ASP.NET 시그널 웹 프로젝트에 이런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된 소스를 참고하셔가지고 개발하시면 엄청 쉽게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레디스 백플레인과 애저 시그널 R에 관련된 세미나도 조만간에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스 백플레인만의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웹소켓만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뭐 몇몇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실제 슬랙과 같은 웹페이지 기반의 슬랙과 같은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오픈소스 기반의 메타모스도 다 이런 걸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슬랙이 3조 원에 팔린 거 아시죠? 그만큼 가치 있는 기술입니다. 요 밑에 보고 계시는 게 KTDS에서 저희가 슬랙과 똑같은 기능으로 구현한 내용입니다. 큰 화면으로 간단히 봐보시면 거의 유사하죠. 예,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로 개발을 했고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했고 백엔드는 ASP.NET Core 시그널 R 기반의 분산형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대략적인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고요. 웹브라우저가 있고 프론트엔드는 레디스 기반, 리액트 기반의 스파 기반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메시징 기반은 이제 메시징 인터페이스를 ASP.NET 시그널 R로 구현을 했고 허브 서비스, 로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별도의 이제 오픈 API 기술인 RESTful API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건 웹 API로 구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와 비즈니스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분리했고, 레파지토리 부분을 다 EF 코어 기반으로 해서 구현을 했고요. DB는 PostgreSQL과 레디스 백플레인을 위해서 레디스 노에스QL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산 메시징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예요. 이건 이제 서버 기반에 어떻게 분산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는 내용이고, 요거는 애저 시그널 기반의 분산형 구축 시나리오입니다. 요거는 백플레인 기반이고요. 실제 이제 분산형 메시징 솔루션의 ASP.NET 코어 관련된 프로젝트 구성 내용들이고, 실제 주요 서비스에서 참조한 패키지들 목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프론트엔드에서 리액트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한 템플릿이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서 일단 이 정도로 지금 저는 준비를 했고요. 일단 40분에 맞춰서 녹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그 GitHub에 소스를 다 올려드릴 거고 관련된 자료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발 소스는 2개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 분산형 스케일 아웃하는 소스, 그리고 기본 채팅 개발하는 소스 다 올려드릴 거고 참고하셔가지고 개발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창훈이었고요. 번갯불에 콩국밥 먹듯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여기죠. 레디스 백플레인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시그널 R 서비스 기반의 서비스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술 세미나를 준비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쉬운 주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협업 툴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산형으로 분산을 할 수 있는 분산형 기반으로 구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관련된 기술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발표에 M소프트웨어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